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채널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마감이 된 미국장은 여전히 긴축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4가지 큰 이슈가 모두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예 1.7%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증시는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7%가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1%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0.13%가 하락을 하고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강세를 보였던 분야는 금융과 에너지, 산업재, 부동산, 그리고 부분적 소비재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인 부분은 헬스케어와 기초소재, 유틸리티, 그리고 부분적인 기술주와 소비자 방어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을 ETF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술주 중에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오늘은 절반 정도는 상승한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하락한 것 같은데요. 예정된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기업들의 큰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우량주 중에 초우량주인 메이저 기술주 기업들은 마음 놓고 있어도 다시 우상향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는 투자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 100, 반도체, 미래차, 그리고 2차전지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오늘은 반도체 섹터의 대표 ETF들이 모두 반등해서 상승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기업에게 투자하는 CARZ ETF 또한 미래차와 관련된 ETF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다음은 애완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의 ETF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두가 하락의 파란불이 아쉽게도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테마,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은 오늘은 기술주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섹터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 테마 ETF들인데요. 유일하게 핀테크 테마의 ETF 하나만을 제외하고 오늘도 모두가 아쉽게 하락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소비재 섹터의 대표 ETF들만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대표 테마 ETF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 금융 테마의 ETF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흐름이 좋지 않게 마감이 됐지만,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1%가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오늘 열심히 혼자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며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장 마무리 시간까지 이런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해서 현재 1202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중 환해지가 안 된 상품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고요. 우리들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환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오늘은 먼저 기분 좋게도 우리나라의 대표 국민주 삼성전자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3.3%나 높은 영업이익을 챙겼고요. 매출은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항상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해서 아쉽게도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살펴보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하지 못했어도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좋은 성과를 내면서 꾸준히 잘 상승해온 우량주 중에 초우량주에 속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주기에 따른 주가의 흐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의 의미 있는 성장을 해주길 기대해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묵하고 꾸준히 좋은 성장을 해줄 것을 믿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일정이 다음 주에 4가지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1일 화요일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청문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의 긴축 정책 타이밍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증시를 좌우하게 될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같은 날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기초 자료로 삼는 경기 동향 보고서가 현재 통화 당국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장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작년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스타트는 금융기업들이 알리는데요. 결국 시장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안심하고 투자 심리가 돌아오게 되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발표가 된다면 더욱더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서 시장의 하락 흐름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증시 방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 주에는 앞으로의 증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일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의견은 모든 상황이 일시적인 시장의 흐름에 관련된 상황들이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상황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고 하는 등 결국은 다시 좋은 흐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사이클은 평생토록 반복이 되는 사이클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과거의 역사와 데이터를 통해서 무조건 증시는 우상향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좋은 투자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흐름이 반복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텐데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싸게 더 많이 수량을 모아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왕이면 기분 좋게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장은 우상향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후에 시간도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저녁에 올라갈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